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여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열려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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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스마트폰을 좀 다 꺼내 보십시오. 그래서 보내드린 정진 문자를 한번 보십시오. 천일결사 762일, 그러니까 1월 31일 우리 보림선언에서 주창하는 요거, 그러니까 천일결사 이거는 천일결사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자 1월 31일부터
둘째 날. 오늘까지. 자, 1월 31일, 2월 1일, 2월 2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천일결사 762일째입니다. 우리 보림선언에서 주창하는 새말귀, 새 화두는 바로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육신은 느낌이 없는 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가 법신 자리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이 육신을 거느리고 다닌다. 그런데 이 자리는 비명비양한 자리다.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자리다. 환한 자리다. 환의 본들 우리가 말로써 형용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자리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주십시오. 2월 21일 정진 시작날, 천일결사 763일째입니다.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이 자리를 나는 놔두어 보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앉는다 말이요. 그 자리를 우리가 친견하는 거예요. 자기가 되돌아서 자기를 친견하는 거예요. 이것이 새말기예요. 네, 오늘 21일 정진 둘째 날 천일결사 764일째입니다. 이젠 내가 화두를 안 줄 작정입니다. 전부 새말기 줄랍니다. 화두 참 좋습니다. 이전에는 화두 없었으면 참 곤란했을 겁니다. 이젠 새말기 가지고서 바로 내가 부처다 말이요. 그런데 새말기를 가지려면 한 서너 달 설법 들어야 되거든요. 아, 그렇구나. 이 원칙 문제를 알아야 새말기를 가지게 되는 것이지 모르면 안 돼. 처음에는 실감이 안 나는데 차차차차 실감 오는 것이 한 달, 두 달 달라집니다. 그것밖에는 길이 없어. 다른 길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예. 자, 그 정진 문자 1월 31일 날 다시 한번 보면은요. 우리 보림 선언에서 주창하는 새말귀 새 화두는 바로 믿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무엇을 믿고 들어가느냐? 이 육신은 성품이 없는 거다. 느낌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귀가 듣는 것이 아니다. 혀가 맛보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누가 보고 듣고 맛보고 말을 하냐? 우리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이 말하자면 몸뚱이를 놔둘 수 있는 그 바탕자리, 그 우리의 성품자리가 보고 듣고 말한다.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이죠. 이 육신을 말하자면 끌고 다닌다. 거느리고 다닌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무정물인 이 육신은 나의 소유물이 아니다. 관리물이다. 내가 인연이 있을 때까지는 이 육신을 쓰지만 인연이 다하면 육신이 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 육신을 보고 나다. 내 것이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머물고 거기에 머물러서 분별망상을 일으키고 또 분별망상을 일으키고 또 거기에서 또 그대로 뒤바뀐 생각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그거는 전부 모순놀이가 되고 괴로움의 말하자면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보림선언에서 하는 새말기는 먼저 몸뚱이는 성품이 없다. 모습공식을 대입을 하면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몸뚱이를 어떻게 하는데 잘 굴리는 거지요.
무정물인 몸뚱이를 내가 인연이 있을 때까지 잘 쓰는 거지요. 잘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앉을 때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는 것이 어떤 자리냐 하면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자리라는 겁니다. 밝다, 어둡다 하는 것은 전부 모습이에요. 모습. 인연과 조건에 따라 밝음이 일어나고 인연과 조건에 따라 밝음이 또 사라져. 인연과 조건에 따라 어둠이 일어나. 또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어둠이 또 사라져. 그래서 밝음과 어둠이 계속 이렇게 밝음 속에 어둠이 있고 어둠 속에 밝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실체가 없는 거든. 밝음, 밝다, 어둡다는. 그래서 그 성품이 하나라. 밝다, 어둡다는 성품이 하나라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비명, 비암이라고 하죠. 한자로 하면은 명도 아니고 암도 아닌 그 자리를 나는 놔두어 보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앉는단 말이야. 그 자리를 비명비암한 그 바탕 자리를 누가 침견한다? 내가 침견을 한다. 내가 되돌아서 어떻게 자기가 되돌아서 자기를 침견한다. 그러면 내가 놔두어 보겠다 하는 그 자리하고 그놈하고 그 바탕 자리하고 비명비암한 자리하고 둘이 아니야 되겠죠. 둘이 아니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내가 이 자리를 놔두어 보겠다 하는 그 내가 있어 하는 그 능이라고 하죠. 그 주체가 있어. 행위자가 있어. 그런데 그렇게 되면 비명비암한 자리는 어떻게 되냐면 객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능과 서로 나누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어쩔 수 없지요. 처음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본래 그 비명비암한 자리라고 내가 이미 깨달았으면 그 비명비암한 자리를 놔두겠다 하는 것도 비명비암한 자리가 하는 것이거든. 근데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늘 능과 서로 나누어져 있어. 그러다가 나중에 비명비암한 자리를 자기가 되돌아서 자기를 침견한다고 얘기를 해놓죠. 자기가 되돌아서 그 비명비암한 자리를 되돌아서 자기가 침견을 하는 것이거든. 자, 우리가 지금 허공으로서의 나 이거를 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능이 있어요. 주체가 있어. 그러면 허공으로서의 나는 뭐가 되냐면 객체가 돼요. 예, 처음에는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그 주체, 다른 말로 하면 하는 나지요. 하는 나, 행위자죠. 행위자가 허공으로서의 나를 해. 근데 이제 계속해서 자꾸만 하다가 보면 허공으로서의 나 하는 그 마음자리하고 허공으로서의 나하고 둘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말하는 자리하고 듣는 자리가 둘이 아니야. 둘이 아니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것을 듣는 그 마음자리를 되돌아서 듣는다. 이것이 반문 공부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돼 있어요?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이 자리를 나는 놔두어 보겠다. 누가 놔두어 본다? 본래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 말입니다. 비명비암한 자리다. 근데 처음에는 안 된다. 처음에는 몸뚱이나 또 망심으로서의 나 이는 말하자면 하는 행위자로서의 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그 비명비암한 자리를 누가 침견을 한다? 자기가 되돌아서 자기를 침견하는 것이 새말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문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바탕을 놔두자, 비명비암을 놔두자 이렇게 해보니까
도반들이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 이게 해보니까. 그래서 바로 반문 공부가 이거하고 딱 뜻이 통해요. 그것이 허공으로서의 나를 듣는 자리를 되돌아서 듣는 거거든. 그 듣는 마음자리를 되돌아서 듣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친견하는 것이다. 이것이 새말귀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내가 옛날에 저희들이 공부할 때만 해도 한 1900, 제가 76년 학번, 76학번이에요. 75학번이죠. 75년 9월 말에 갔으니까요. 그래서 75학번인데, 한 78년, 79년 정도까지도 선생님이 간화선에 화두를 줬어요. 우리는 화두로 공부한 세대예요. 화두를 주셨는데, 이제 새말귀를 76년에 저한테 보여주시고 한 2해, 3해 지나서 제 후배들이죠. 그 뒤에 이제 보림선언에 오신 분들한테는 새말귀를 주기 시작을 하셨는데, 이제 그때 이제 새말귀가 정말로 초창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새말귀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게 됐다고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80년이면 지금 2021년이죠. 한 40년 전 얘기인데 그거 진짜 초창기였어요. 지금도 우리가 새말귀 완전히 초창기다 제가 맨날 그러는데 40년 전에도 초창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는 새말귀라는 것은 바로 내가 부처다. 내가 바로 불성자리다. 내가 바로 성품자리다. 내가 바로 허공으로서의 나다. 내가 바로 절대성자리다. 그 말입니다. 내가 바로 부처다. 그 자리에서 새말귀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백봉쌤은 여기 한 서너 달 설법을 들어야 된다고. 백봉 선생님의 생각에는 한 서너 달만 들으면 그냥 너희는 다 대학생이고 요새 그때 70년 후반에 너희는 배운 것도 많고 요새 의학도 발달됐는데 그냥 들으면 척 안다는 거죠. 근데 우리 들으면 척 알지 못했거든요. 왜? 그때 이제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우리 도반이셨는데 이제 이름도 안 잊어버려. 이상고 박사님이었어요. 그분 보고 몸뚱이가 무정물 맞지요? 이렇게 물으셔요. 그럼 무정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사 선생님이 무정물이라고 하시잖아. 그래 너는 잘 알지? 너 다 대학생이잖아. 많이 배웠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머리로는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는 정말로 이빨도 안 들어갔죠. 머리로만 생각을 한 것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요 선원장을 맡으면서 모습공식을 하게 된 겁니다. 몸뚱이가 말하자면 성품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몸뚱이로 보면 이걸 이제 육근은 내라고 하고 안이라고 하고 육근 안이 비설신이는 또 외는 색성향 미촉법을 외라고 해요. 내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내하고 외가 전부 다 뭐가 된다? 전부 헛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이게 처음부터 연기법과 공성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로 기본으로 갖춰지지 않으면 뭐라고 하나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하나 이 밑에 기초공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공부가 무너져 버리는 거. 근데 그 모습 공식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면 정말 모습 공식은 자기가 한 만큼은 어떻게 된다? 자기 살림이 되거든. 자기 살림이 돼서 그 모습 공식을 바탕으로 해서 새말기로 가도 전혀 부담이 없다 이 말입니다. 무리가 없다. 그래서 이제 서너 달 설법을 들어야 되거든요. 아, 그렇구나. 뭐가 아, 그렇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미연 씨, 여기 선생님 아, 그렇구나. 이렇게 했는데 뭐가 아, 그렇구나 이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그 오픈북인데 이거 지금 오픈북이잖아. 오픈북이지 않냐고. 한번 봐봐. 그 위에 봐봐. 아, 그렇구나. 이 원칙 문제를 알아야 된다. 무엇이 아, 그렇구나 라는 거야. 미연씨 한번 봐봐. 그 위에. 제가 이거 핸드폰으로 줌을 하니까 그 정지 문자를 볼 수가 없어서 책에서 찾고 있는데 못 찾았어요. 인연과 조건이 다르구나 지금. 그럼 PC한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네. 그치? 그러니까 PC는 김영란 보살님은 PC예요? 김영란 보살님은 처음 와서 너무 어렵다. 1초 보살님은 1초 선생님은 PC예요? 예. 네네. 정지 문자 보실 수 있지요? 예. 뭐가 아 그렇구나 이 원칙 문제를 하려 뭐가 아 그렇다는 겁니까? 뭐가 아 그렇다는 겁니까?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피에는 느낌이 없는 거고 네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가 바로 거친 자리다. 예 그리고 이 자리는 무슨 자리다? 비명비암한 자리 예, 비명. 그거까지 다 들어가야 돼요. 예. 예.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비명비암한 자리다.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칭견을 해야지 않은 자리죠. 비명비암한 자리. 그래서 비명비암한 자리를 다른 말로 백봉쌤 뭐래냐 바탕을 놔두자. 그리고 성품이 없는 몸뚱이를 유상색신을 무상색신이 끌고 다닌다. 이것이 모습을 잘 굴리자예요. 그러니까 모습을 잘 굴리자와 바탕을 놔두자. 이렇게 이제 그게 두 말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세 말기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 공부할 때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요. 근데 실제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를 칭견을 해야 되겠죠. 공부를 꾸준히 해서. 그렇죠? 앉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반문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칙 문제를 알아야 새말귀를 가지게 되는 것이지 모르면 안 돼.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새말귀를 가질 때 두 가지 규범을 얘기를 해 놓으셨어요. 첫째는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다.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라는 말은 굉장히 간단한 그 단일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 많은 뜻이 내포가 되어 있죠. 상대성이라는 것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고 절대성이라는 것은 일처의 모든 모습을 나툴 수 있는 그 바탕자리이고 절대 평등한 자리. 그래서 상대성과 절대성은 뭐다? 불이다. 둘이 아니다. 또 하나도 아니면서 다르지도 않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뜻이 그러면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니까 작용이거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절대성의 작용이 되는 거죠. 작용이 돼. 그럼 그 작용은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는 거지요. 헛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육근으로 보고 또 일체 육진 경계를 보고 육식으로 모든 것을 분별을 하는데 그것이 전부 다 뭐다? 자성이 없는 것이다. 헛것이다. 헛것이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모습공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기본으로. 모습공식을 안 하면 거칠에만 되는 거지. 수박 거달기만 되는 거지. 그래서 늘 주체와 객체가 있어서 능소가 있어서 이걸 뚫고 나가지를 못해. 자기가 늘 주체와 객체로 나누어져 있어서 나중에 공부를 자꾸 하다가 보면 굉장히 괴로운 것이에요. 이게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이게 주체와 객체로 나누어져 있는가를 처음에는 인식이 안 돼. 왜냐하면은 맨 분별심에 있으니까. 근데 공부를 자꾸 하다가 보면 그것을 인식하는 내가 있고 하는 놈이 있고 대상이 자꾸만 있거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런 의문이 생겨요. 우리가 이제 모습공식을 하면 모습공식을 하는 놈이 있고 모습공식이 있거든. 그렇잖아요. 그게 주체와 객체가 나누어져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자꾸만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모습공식을 하는 자가 누구지? 라고 질문이 나도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해서 그 모습공식 하는 자, 그 자를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돼. 왜 내려놓느냐? 그것은 분별심이거든. 이제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빼뽕 선생님이 야, 너가 보고 듣고 말하는 자리가 바로 법신 자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내가 이걸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제가 처음에 본문을, 22살에, 그 본문을 가만히 들으니까, 새맑게 안내서에도 써놨어요. 가만히 들으니까, 백봉 선생님이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전부 다 법신 자리가 한다고 하시네. 그럼 나도 보고 듣고 말하고 하고 있지 않냐?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있지 않냐? 근데 내가 깨달았냐? 안 깨달았거든. 내가 내 자신을 보면 절대로 안 깨달았거든. 그럼 백봉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보고 듣고 말하는 그 자리하고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는 자리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점이 다른 것이에요. 그 점이. 그거는 새맑게 안내서에 적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그래야 공부가 되지요. 자, 오늘 요 새맑게에 대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제 우선 이걸로 정지 문자를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자, 새맑게 안내서 보시죠. 참 재미있는 공부예요. 미연씨, 이 공부 재미있지 않냐? 억지로 그렇다라고 해야 아니 재미가 아니고 좀 신비로운 공부. 신비로운 공부. 네. 신비에서 이제 재미로 가야 진짜 재미나는데 아직 신비로 있구나. 진짜 묘한 공부예요. 어떻게 부처님은 이런 가르침을 주셨는지. 만약에 우리가 부처님이 안 계시고 우리가 단독으로 이 이치를 다 알아서 공부를 하려면 우리 이 이치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백봉선생님한테 와서 공부를 하면서 내가 백봉선생을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정말 끔찍했겠더라고요. 왜? 나는 이때까지 나도 있고 세상도 다 이게 실체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진짜로 있는 건 줄 알았거든요. 나도 진짜로 진짜 없다,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하고 내라는 것이 이것이 환이다. 도대체 이거는 생각할 수가 없었는 거예요.
혼자서 어떻게 그거를 스스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그 부처님이 딱 말씀을 해 놓으시고 선지식께서 다 말씀을 해 놓으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똑똑 받아먹는 거지요. 이미 싹 다 요리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엄청 소화제도 잘 넣어가지고 그냥 입에만 넣으면 쏘록 녹게 그냥 탁 해놓으신 거예요. 이 이치를요. 그러니까 만약에 생짜배기로 내가 혼자 스스로 그것을 맞아 맨 땅에 헤딩을 한다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이치죠. 사실은요. 자, 어디를 지금 공부할 차례냐면 참 오늘도 중요한 것인데 160쪽이요. 관찰, 멈춤, 통찰. 이 모습 공식을 하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주십시오. 눈으로 보는 모습을 하나씩 꼭꼭 걸어나가서 꾸준히 연습하면 모습이 변한 것을 실제로 보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손이나 감각에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점점 생각과 감정 등으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모습이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하나된다는 사실을 관찰하게 되면 멈춤이 일어납니다. 멈춤이 일어나면 사실대로 통찰하게 됩니다. 통찰이 일어나면 생활 속에서 사실대로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즉 수행의 달인이 생깁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됨으로써 주의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나와 동일시하는 자기의 모습을 관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변하다 것이다 너무 없다. 몸뚱이를 계속 관찰하다 보면 몸뚱이는 많은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고 자체성이 없음을 파악하게 됩니다. 만약 몸뚱이를 나라고 착각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게 되고 몸뚱이가 변함에 따라 혼돈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고 시비 불결에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모습 공식은 생활 속에서 연기와 공성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하여 모습을 잘 이뤄서 건강하고 따뜻하고 행복한 인생살이를 누려가는 방편입니다. 모습 공식을 꾸준히 연습하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제행상, 대범과의 이치가 마음으로 다가오면서 진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일체 중생이 오해의 원인을 알고 그곳에서 벗어나는 일을 알려주신 최고의 지혜입니다. 부다나 메기야 경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메기야여 수행자가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생각을 하면 반드시 무아라는 생각을 얻을 것이다. 만약 수행자가 무아라는 생각을 얻으면 그 자리에서 내가 있다는 일체의 아만을 끊고 현세에서 우위와 열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게 이제 우다나 메기야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죠. 모습 공식을 이제 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모습이란 무엇인가? 그렇죠? 모습이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모습이라는 것은 뭐냐? 변하는 것이죠. 변하는 것입니다. 모습이.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이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모습에는 이름이 붙지요. 이름이 붙어. 그래서 나중에는 그 모습을 뭘로 보냐면은 이름으로 보기를 시작해, 사람들이.
이름으로 보아서 그 이름이 그냥 고정관념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고정관념으로 그것을 보게 돼요. 처음에는 내가 고정관념으로 본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모든 것을 그렇게 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된 관념으로 자꾸만 모든 것을 보고 이해하고 파악을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선 모습을 걷어잡아야 돼. 모습을 걷어잡는다는 말은 이 모습을 딱 볼 때, 이 마우스를 볼 때, 이 마우스를 생전 처음 보는 것처럼, 눈과 마음을 딱 갖다 붙이고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마우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우선 마우스를 정확하게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관찰이라고 해요. 관찰.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보다가 보면 이 마우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마우스의 그 구조 또는 생김새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자세히 이렇게 보기 시작을 해. 자세히 보기 시작을 하면 이 관찰을 통해서 자세히 보니까 이게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기고 이런 구조 저런 구조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보면 마우스가 또 계속 변하고 있지요. 생주이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물체라는 것은. 그래서 그거를 가만히 봐. 이 마우스는 좀 이렇게 우리 눈에 좀 고정되어 있는 거 이 마우스의 분자가 막 지금 막 풍화작용을 일으키는 게 잘 안 보이죠. 그러나 뭐 꽃이 핀다든지 또는 그 물이 끓는다든지 이렇게 움직이는 것 이런 것을 보면 잘 관찰을 할 수가 있죠. 또 요새 보면은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이제 나뭇잎도 파릇파릇하게 이제 옴이 솟아서 거기서 아주 연두빛 아주 어린 잎이 됐다가 그 다음에 좀 더 푸른 짙푸른 색깔로 변하고 크기도 크고 이렇게 해서 저희는 그 집이 그 수리산 밑에 있는데 저 밑에서 이렇게 올라와 보면 그 수리산을 보면서 올라와 보면 그 봄의 그러니까 겨울에서 나목으로 숲이 되어 있다가 이렇게 서서히 봄으로 가는 그 색깔의 변화, 형태의 변화가 정말 눈에 잘 보여요. 이게 이제 그 버섯공식을 안 할 때는 산이네, 뭐 겨울이네,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버섯공식을 자꾸 하다가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좀 자세히 보는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그것을 자세히 보는 훈련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오늘은 그 산의 색깔이 이런 색이었는데 그 다음에 가니까 이런 색, 그 다음 가니까 이런 색. 보름 지났는데 벌써 이렇게 됐구나. 이 나무는 지금 완전히 잎이 떨어져서 이랬는데 옴이 솟더니 아주 초록색 나비 같은 것이 팔랑거려. 나뭇잎이 연두색이 이렇게 정말로 예쁜 연두색이죠.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 감각적으로 너무나 예쁜 연두색에서 또 이렇게 변한단 말이죠. 그래서 관찰을 자꾸만 하면 무엇이 일어나느냐 하면 거기서 멈추게 돼요. 멈춘다는 것을 제일 그거 하면 감정 같은 거를 생각 같은 거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처음에 이제 그 눈으로 보는 모습을 자꾸만 이렇게 하니까 조금 그거 할란가 몰라도 내가 만약 화가 난다. 저 사람이 얘기를 할 때 저 사람에 대한 그 나의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본다. 또 어떤 현상이나 사건에 대해서 내가 나의 그 고정관념을 보고 일단은 보아야 멈출 수가 있어요. 일단은 보아야 멈출 수가 있지 못 보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퐁당 빠져버려요.
일단 보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서 그것과 내가 뚝 떨어지게 되죠. 여백이 있게 돼요. 그것과의 사이에 여백이 있고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객관적으로 본다. 또 멀리 떨어져서 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관찰이 되었을 때 가능해요. 관찰이 안 되면 멈출 수가 없어. 계속 그 늪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이 되면 멈추고, 멈추면 뭐가 된다? 지혜로서 보게 돼요. 그게 이제 통찰이라고 하죠. 통찰. 거기 그것이 일어나는 그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로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찰, 멈춤, 통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그냥 길러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습 공식을 해. 그러면 지금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처음에는 마우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별 볼 일이 없어. 처음에는. 그런데 주위에 있는 것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또 내 주위에 일어나는 것 하나, 사람이다, 어떤 상황이다 이런 거를 자꾸만 보기 시작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구력이 내공이 쌓인다는 거예요. 내공이 쌓여서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관찰하는 힘이 좋아져요. 관찰하는 힘.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우리 딸하고 어디를 갔는데 그 참 순간적으로 지나간 것이었는데 내가 그 순간적으로 지나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 안 보이더나 이렇게 안 보였대.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모습 공식한 덕이구나 이게. 왜냐면 그거를 나도 모르게 이렇게 관찰하는 습관이 이제 붙은 거예요. 그게 나도 모르게 슬쩍 보는데도 좀 이렇게 자세히 보는 그게 이제 힘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모습을 하나씩 콕 걷어잡아서 꾸준히 연습하면 모습이 변하는 것을 실제로 보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걸어간다 이렇게 하면 걸어간다 라는 그 이름에 팍 파묻혀 버리면 실제로 걸어가는 거는 안 보여. 내 생각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도 안 보여. 또 저 사람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도 안 보여. 또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도 안 보여. 근데 모습 공식을 자꾸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 이제 나이 들면 자꾸 아프잖아요. 몸이 자꾸 아프잖아요. 그러면 아프다 이러면은 아프다에 매몰이 돼. 관찰이 안 되는 거예요. 아프다라는 그 아프다 뒤에 오는 불안과 공포와 그 어려움 이런 것들로 그냥 내가 확 그냥 그 늪에 빠져버리는데 아픈 것도 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한다라고 그 아픈 것을 보면 그 아픈 것이 어떤 상황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 아픈 것에 대한 나의 두려움, 불안, 또 미래에 대한 어떤 나의 그 생각 이런 것들이 거기에 전부 다 담아져 있어요. 그거 희한해요. 근데 내가 막 아프다, 나 뭐 아파서 못 살겠다 이러면은 그냥 거기에 그냥 바로 늪이야 늪. 그래서 관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관찰이 안 되면 멈추지를 못해요. 멈추지 못하면 통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한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을 변한다라고 하나. 그러면 소리나 눈으로 보기 시작한 데서 모습이 변하는 것을 실제로 보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누구나. 실제로 그것을 보는 순간이 온다. 내가 만약에 실제로 변하는 것을 못 봤다. 이제 여기 계시는 분이 못 봤다 이러면 모습 공식 더 차곡차곡 열심히 해야죠.
차곡차곡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변하는 걸로 보는 거하고 그냥 보는 거는 180도 다릅니다. 자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소리나 감각의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점점 생각과 감정 등으로 확장되기 시작한다. 이 변하는 모습을 보는 그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게 생각이나 감정 등을 보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처음부터는. 그러나 점점 이게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모습이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다하면 사라진다는 사실을 관찰을 해라 이 말입니다. 관찰하게 되면 멈춤이 일어나고 멈춤이 일어나야 그때서야 사실대로 통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통찰한다는 것은 그 근본 이치대로 본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본다는 말이 거기서 이제 적용이 됩니다. 우리 있는 그대로 본다 이렇게 하죠. 있는 그대로 보려면 통찰이 되어야 있는 그대로 보게 돼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얘기죠. 매우 어려운 얘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본다면 자기가 보는 관점으로 본다. 이렇게 보지만 아니거든요. 그게요. 그래서 통찰이 일어나면 생활 속에서 사실대로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모든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된다? 사실대로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모습 공식을 자꾸 하면 붙잡아서 내려놓고 붙잡아서 내려놓고 붙잡아서 내려놓고 이걸 자꾸 하거든요. 붙잡아서 내려놔 붙잡아서 내려놔. 그럼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탁 붙잡으면 막 습관적으로 딱 내려놔. 붙잡아서 습관적으로 내려놔. 붙잡아서 습관적으로 내려놔.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사실대로 실행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즉 수행의 내 살림이 생깁니다. 그때서야 수행의 내 살림이 생겨요. 그 전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앉았다고 많이 했다고 그거 생기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그 진리에 입각해서 그 근본 이치에 입각해서 통찰이 되었을 때 그것이 내가 그것을 적용할 수 있을 때 내 살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일어나느냐? 내가 변화가 됩니다. 왜? 나라는 데서 내가 좀 노연하거든. 이때까지는 내가 난공불락이라 내라는 것이 꽉 쥐고 있었어. 그런데 이제 이것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네. 이런 통찰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냐? 나를 스르르 놓는 상황이 한 번 있고 두 번 있고 세 번 있고 네 번 있고 이렇게 되니까 그때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래. 몸뚱이 내려내 있다가 그 이름만 바꿔서 허공으로서의 나로 가네. 몸뚱이 나로 하나 허공으로서의 나로 하나 똑같은 얘기라. 몸뚱이 나도 행위자고 허공으로서의 나도 행위자로서 허공으로서의 나로 한다 이 말입니다. 이름만 바꿔. 근데 본인이 못 깨달아.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로 지금 하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름만 바뀌는 그런 공부는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관찰해서 멈춤이 일어나야 돼. 분별망상이 내려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멈춘다는 것은. 분별망상을 일단 멈추어야 돼. 멈추어야 그것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통찰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변함으로써 주의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나와 동일시하는 자기 몸뚱이를 관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새말기도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몸뚱이는 성품이 없다. 몸뚱이가 성품이 없다라는 것을 왜 알아야 되느냐? 왜 알아야 되느냐?
우리는 맨날 눈이 보고 귀가 듣고 뭐 입이 말하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 이렇게 알고 있거든. 요새는 워낙 뇌과학이 발달이 돼서 뇌가 생각하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전부 다 기관이고 무정물이에요. 그래서 눈도 무정물, 귀도 무정물, 입도 무정물이라는 사실이 성품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알아야 눈이 보는 것이 아니다. 귀가 듣는 것이 아니다. 귀는 소리를 모으는 역할을 하고 눈은 비치는 역할을 해요. 이 상을 비치는 역할을 하지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 눈이 본다, 귀가 듣는다 이러면은 거기에 아상이 딱 있어. 네, 나라는 하는 행위자가 딱 언제나 있는 것이에요. 그게 그렇게 되니까 이 몸뚱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거 한 번 한다고 이거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가 모습 공식을 할 때 이것을 이제 몸뚱이부터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고 내가 왜냐하면 백봉 선생님이 새말귀를 할 때 몸뚱이가 성품이 없다는 것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더니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일반 우리 오시는 도반님들한테 이거를 적용을 해보니까 이게 이빨도 잘 안 들어가. 내가 이빨 안 들어간다 소리 잘하죠. 말랑말랑하게 돼야 되는데 이 전부 다 쇠같이 굳어있다 이 말입니다. 이 몸뚱이가 내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선배 도반님들하고 이제 직접 해보고 선배 도반님들이 몸뚱이가 변한다 없것이다 머물 수 없다는 것이 이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 그래서 작전을 바꾼 겁니다. 작전을요. 눈으로 보는 모습부터 하자. 눈으로 보는 모습은 내 바깥에 있는 모습이에요. 내 바깥에 있는 것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육진 경계거든요. 바깥에 있는 모습부터 어떻게 한다? 착착 치자 이거죠. 바깥에 있는 것부터 쳐보자. 바깥에 있는 것부터 계속 치면 어떻게 나에게로 돌아온다. 방향이 나에게로 돌아온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이 몸뚱이를 그때서야 볼 수가 있는 힘이 생기거든. 그래서 우리가 작전을 바꾼 거예요. 처음에는 몸뚱이부터 하려고 하는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몸뚱이를 계속 관찰하다 보면 제가 오늘 여기까지 다 하려고 합니다. 빨리 할게요. 몸뚱이를 계속 관찰하다 보면 몸뚱이는 많은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고 자체성이 없음을 파악하게 됩니다. 만약 몸뚱이를 나라고 착각하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몸뚱이를 나라고 착각하면 몸뚱이는 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멸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몸뚱이가 변함에 따라서 허무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고 시비 분별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존재로 말하는 뒤바뀐 생각으로 착각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진짜 나는 불생불멸인 일체의 모든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공덕장짜리인데 절대 평등성, 절대 불변성짜리인데 몸뚱이를 나라고 딱 착각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된다? 몸뚱이는 필연적으로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네, 내가 죽네, 아이고 허무하네, 아이고 이것이 맞네, 틀리네.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뚱이와 나를 동일시시키는 것이 그 뒤바뀐 생각, 착각이 그 뒤에 엄청난 많은 고리를 끼워서 엄청난 시비 분별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몸뚱이가 나다. 변하는 몸뚱이가 나다. 생멸이 있는 몸뚱이가 나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필연적으로 그 생멸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범 선생님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몸뚱이는 성품이 없는 것이다. 몸뚱이는 성품이 없는 것이다. 왜 성품이 없는가를 계속 설명을 하죠. 그래서 수술 법문도 하시고 뭐 온갖 얘기를 다 하시죠. 그래서 뭐 몸뚱이는 소유물이 아니다, 관리물이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꼭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몸뚱이를 나라고 하는 순간 나는 생멸 덩어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나고 죽는 그것으로 돼버리면서 허무와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십이분별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은요. 오늘 아무래도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그 뒤에까지 욕심 부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꼭 이거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왜 몸뚱이가 아닌가? 이것을 왜 몸뚱이 있고, 몸뚱이는 나의 뭐지요? 작용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묘용이에요. 묘용. 그런데 그 묘용을 붙들고 내가 나다, 진짜 나다. 나중에 가면 본래 그 진공묘유라고 해서 그것이 둘이 아니지만 지금 우리의 수준에는 진공묘유가 공적 영지가 하나다 이르게 하기에는 우리가 수준이 맞아요. 지금 현재는요. 그러니까 만약에 몸뚱이를 나라고 하면 몸뚱이는 변하는 것이거든요. 생멸이 있는 것이거든. 그러면 나는 생멸이 있게 되고 변하게 되고 또 허무하게 되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고 십이분별이 그냥 갖다 달라붙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말하자면 착각을 하고 뒤바뀐 생각을 하면 내 스스로가 어떤 그 말하자면 결과를 내가 그 원인으로 해서 결과가 생성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하면 공부하기가 쉽죠. 공부하기가 훨씬 낫죠. 이해되시죠? 변하는 몸뚱이를 나라고 하면 그 변하는 몸뚱이 나라고 하는 뒤바뀐 생각을 인으로 해서 수많은 결과가 생긴다. 스스로 한번 적어보기도 하고 그것을 사유해 보기도 하십시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